네, 카카오뱅크가 드디어 내일 상장하는데 따상에 성공할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공모가 3만 9천 원이 고평가된 거냐 아니냐를 놓고 설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치경제부 배성재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배 기자, 이 네. 카카오뱅크가 과대평가됐느냐 논란의 지점이 정확히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카카오뱅크의 과대평가 논란의 중심에는 사실 카카오뱅크 스스로가 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스로 공시한 투자 설명서에 나온 주가 순자산 비율, 즉 PBR에 좀 문제가 있어서인데요. 그러니까 PBR은 주가를 한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보통 기업의 이제 성장 가치를 따질 때 쓰는 어떤 지표죠. 네. 투자 설명서에서 카카오뱅크는 이 자신들과 비교할 만한 회사로 총 4개 회사를 꼽았습니다. 근데 이들 회사의 PBR 평균값이 7.3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자신들의 주가도 이 정도의 평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 이제 4대 금융지주의 이 평균 PBR이 0.4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 해도 한 15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예. 또 이 실제 카카오뱅크 공모가인 3만 9천 원을 기준으로 하면요. PBR이 3.7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기업이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 주가를 너무 높게 측정한 거 아니냐 이러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뱅크가 가격 심사를 받을 때 제시했던 이 가격 기준이 비교 기업들하고 봤을 때 과연 적정하냐 이런 얘기인데 네. 이런 기업들 앞서 얘기했던 비교 기업들 이 기업들은 PBR이 왜 이렇게 높은 겁니까? 이 4개 기업들은 모두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어떤 혁신 금융 형태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들 중 3곳이 은행이 아니라 어떤 여신 중개나 금융기술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제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넓혀 나가고 있다. 이런 곳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예. 그래서 이 주가가 기업 가치보다 훨씬 높다. 즉 PBR이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그나마 이제 이 중에 은행인 러시아의 TCS가 기업 금융 비중도 낮고 또 오프라인 점포 수도 적어서 이 PBR이 이례적으로 8배 정도로 이제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평가를 받고 있는 어떤 혁신 금융 형태의 기업들과 함께 이례적으로 PBR이 높은 은행을 같이 끼워 넣어서 이 PBR 올리기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뱅크 측은 이 비교 기업들에 대해서 플랫폼이다. 우리도 플랫폼이고 그들도 플랫폼이다. 이런 공통점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윤호영 카카오뱅크의 말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냥 인터넷 은행이라는 출발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역량을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국내 상장에 계시는 다른 은행 대비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국내 산업을 좀 쓰기가 어려웠고요. 그러니까 앞서 저런 기업들이 이제 주당 순자산 비율 PBR을 좀 놓고 보면은 뭐 그 높은 이유가 이제 은행보다 좀 자산이 적어서다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PBR은 보통 이제 뭐 오프라인에서 갖고 있는 자산이나 아니면 네. 자본이 이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 좀 낮다. 그러니까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을 때 높게 네. 평가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저런 기업들은 인터넷 금융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자산도 굉장히 적고, 네. 그러니까 점포도 굉장히 좀 적고, 기업 금융처럼 이제 규모가 큰 그런 자산들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저렇게 높은 PBR을 유지하고 있는 거다. 네. 그런 개념으로 따진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카카오뱅크도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이런 PBR이 적정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제 카카오뱅크를 만약에 은행의 개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국내 은행들에 비해서 PBR이 너무 높은 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이 하는 일이 이 아직까지는 은행들하고 좀 더 비슷하기 때문에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금융업계에서 꼽는 카카오뱅크의 제1의 문제는 이 금융 실무에 있어서 현장 업무가 좀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네. 점들이 문제로 좀 짚히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프라인 점포가 없다 보니 이것이 어떤 무게가 가볍다라는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점점 단점으로 혹은 약점이 드러나기도 하는 부분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전세대출 심사나 혹은 전세대출 심사 이후에 지급이 늦어지는가 하면 또 대출 신청도 선착순으로 받고 있는 모습이 저희 취재 현장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예. 관련 내용 김보미 기자의 리포트로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최근 카카오뱅크에 전월세 대출을 신청한 A씨는 상담사들로부터 매번 다르게 안내를 받은 탓에 대출 추가 서류 제출이 늦어졌다고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준공 피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상담사분은 새로 이사갈 아파트가 신축이니까 거기 준공 피처를 보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잘못했다면서. 그리고
이러한 몇 차례의 안내 혼선은 결국 대출 심사 지연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써서 내라고 했다가 또 다른 상담원이 전화 와서는 틀렸다고 다시 써서 내라 하더라고요. 대출 신청한 게 7월 16일인데 아직까지도 서류가 진행 중이래요. 담당자가 실수로 대출권을 부결시켰다며 다시 신청해달라고 안내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출 신청을 새벽 6시부터 선착순으로 받고 있는 점도 불편 요소로 지적됩니다. 원하는 시간에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며 큰 글씨로 홍보하면서도 정작 대출 신청 가능 시간은 하단에 매우 작은 글씨로 안내하고 있다 보니 번번이 허탕을 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렇게 대출 과정에서 미비점들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현재 카카오뱅크의 전월세 대출을 고려하거나 신청 서류를 넣은 사람들은 채팅방을 따로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제때 대출을 받지 못할까 불안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알바천국이나 알바몬에서는 카카오뱅크 전월세 대출 서류 확인 인력을 채용하는 공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초보도 가능, 콜센터 경력자 우대라는 조건들이 눈에 띕니다. 카카오뱅크는 대출 신청 서류 확인과 미비 서류 보완 안내 작업은 외부 협력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채용 공고는 협력사가 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출 서류 1차 확인을 외부에 맡기고 있는 건데 5대 시중은행에서 비대면 대출 전담 조직을 따로 두고 대출 서류 접수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내부 정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부 직원이라고 해서 실수가 아예 없을 순 없겠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 능력 차원에서 차이가 나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그동안 카카오뱅크는 고객 편의성을 무기로 몸집을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금융 소비자들의 불편이 크게 두드러지면서 자칫 외면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카카오뱅크 측은 이 대출 심사 인력을 늘리고 또 전세 대출 자금을 늘리고 있다면서 지연 해소 중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다만 아직까지도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잡는 장면은 많이 포착이 됩니다. 이 SNS나 아니면은 온라인 채팅방에서도 아직까지 오늘 신청을 하려 했는데 이미 종료가 됐다 이런 채팅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따라서 카카오뱅크가 광고를 했었던 3일 내 전세대출 심사 가능하다 이러한 문구는 허위 광고였던 셈입니다. 지금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점포가 없다라는 장점이 오히려 단점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오프라인 점포가 없다는 점은 사업 확장에도 어떤 단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자금 대출 업무나 기업 금융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만남이 필수적인데 이러한 점들이 좀 힘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또 게다가 인터넷 전문 은행도 결국엔 은행법이 요구하는 규제 틀 안에 들어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어떤 예측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존 은행들과는 다른 어떤 획기적인 비은행 서비스를 내놓는다 이런 키는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죠. 예. 그러니까 금융권 고위 관계자의 멘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했냐는 우리 차례 밖에서 만들었잖아요. 거기도 이제 점점 조금 더 커지면 우리 차례 한국이 또 가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확대가 된다 그러면 성격도 틀리지. 기업은 물을 못하잖아요. 관계가 있을 거고. 해외에서는 이제 혁신금융 서비스에 대해서는 좀 규제가 느슨하게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그 금융당국의 규제가 카카오뱅크의 주가를 많이 오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상장이 하루 앞으로 지금 다가왔는데 상장 후에 매도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 아직은 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 카카오 공시에 따르면 기간 배정 물량은 3,600만 주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 이제 일정 기간 의무로 보유해야 하는 주식의 비율이 60% 정도가 되고 유통이 가능한 주식이 40% 정도가 되는데 기존의 이 전에 상반기죠. SKIET나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유통 가능한 주식 비율이 각각 35%, 15%였습니다. 이들에 비해서는 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따라서 기관 투자자들이 상장 직후에 수익 실현에 나선다면 대규모로 어떤 물량이 쏟아질 어떤 위험도 있다 이렇게 주의를 하고 계셔야겠습니다. 예, 상장 후 주가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따상을 하게 된다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이 카카오뱅크 공모가가 39,000원이죠. 시초가가 이제 공모가 2배인 78,000원까지 형성이 되고 예. 또 상한가를 찍는 따상에 성공을 하면
주가가 10만 1,400원까지 오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시가총액이 한 48조 원까지 불어나는데 기존 금융주들, 뭐 KB 같은 대장주들도 23조 원 정도거든요. 이 시총 현재 8위인 현대차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예. 이 카카오뱅크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도 있지만 어떤 뭐 당연히 플랫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아주 많기 때문에 과연 주가가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하겠습니다. 네, 정치경제부 배성재 기자였습니다. 배 기자 수고했습니다.